바세린을 만든 창시자 로버트 체스브로는 이걸 매일 먹고 바르면서 무려 96세까지 장수했답니다. 바세린 하나로 주름이 사라질 수 있을까? 아무도 몰랐던 진짜 조합. 바세린만 바르면 오히려 주름이 더 늘 수 있습니다. 왜 아무도 이걸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냥 바세린만 발랐을 뿐인데 누군가는 피부가 망가졌고 누군가는 주름이 싹 펴졌습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핵심은 이것과 함께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짧고 굵게 용건만 간단히. 바쁜 세상에 길면 혼나니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꿀팁은 성형외과 의사들도 따로 알려주지 않는 조합의 기술입니다. 단돈 2,000원짜리 바세린이 명품 화장품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비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나만 효과 없던 바세린, 왜 그럴까요? 바세린 써봤는데 별 효과 없더라는 분 많이 있으시죠? 실제로 68세 정의자 어르신은 겨울철마다 입술이 트고 얼굴이 당겨서 딸이 사준 바세린을 열심히 발랐습니다. 하지만 별 변화는 없었고 오히려 피부가 더 번들거리고 화장이 밀려서 곧 쓰는 걸 그만두셨다고 해요. 반면 비슷한 나이의 70세 이영란 어르신은 바세린을 어느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서 눈가 주름이 옅어지고 팔자 주름도 덜해졌다고 주변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같은 바세린인데 왜 누구는 효과를 보고 누구는 포기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바세린을 단독으로만 썼기 때문입니다. 바세린은 보습제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보호막을 형성하는 피막제입니다. 즉, 수분을 공급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수분을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속이 텅 빈 그릇에 뚜껑만 덮는 격인 거죠. 수분이 없는 피부에 바세린만 덮어버리면 겉은 기름지고 속은 더 건조한 속건성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거나 효과 없었다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하지만 수분이 충분한 상태에서 바세린을 덮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름 개선, 보습력 증가, 피부 장벽 회복까지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세린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떤 제품과 조합해야 극대화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드릴게요. 바세린의 진짜 정체를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그냥 기름기 많은 연고 혹은 입술에 바르는 저렴한 립밤 대용품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세린의 시작은 전혀 다릅니다. 화장품이 아니라 피부 치료제였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185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석유 시추 현장. 그곳에서는 기름을 퍼올리는 작업 중 노동자들의 손에 유난히 빠르게 낫는 상처가 많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로버트 체스브로라는 화학자가 그 현장을 조사하면서 석유 찌꺼기에 주목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그 검은 찌꺼기를 상처 부위에 바르고 있었고 그게 놀라운 회복 효과를 보였던 겁니다. 이후 그는 수십 번의 정제 실험을 거쳐 석유 찌꺼기에서 페트롤라툼이라는 순수 보호 성분을 분리해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세린의 시작입니다.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최초의 인류형 보습막이었던 거죠. 그냥 화장품이 아니었다는 것. 놀라운 건 이 바세린이 100년도 넘도록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명품 화장품 브랜드가 사라지고 생기는 동안에도 바세린은 단돈 2,000원이라는 가격으로 꾸준히 사랑받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 기능을 확실하게 해내기 때문입니다. 피부의 수분이 증발하지 않게 봉인,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 보호, 민감해진 피부에 진정 효과 제공, 상처 부위가 건조하지 않게 유지해 회복 촉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병원에서는 레이저 시술이나 피부 고주파 치료 후 가장 안전한 보습막으로 바세린을 추천하고 있죠. 발암물질 논란은 사실일까? 바세린의 주성분인 페트롤라툼은 원래 원유에서 추출된 성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석유 기반 제품은 해롭다라는 논란이 있었죠. 하지만 이건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바세린은 3중 정제 과정을 거쳐
유해물질은 모두 제거된 상태로 시판됩니다. 심지어 유럽 안전기관과 미국 FDA에서도 피부 흡수가 거의 없고 안전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세린을 만든 창시자 로버트 체스브로는 이걸 매일 먹고 바르면서 무려 96세까지 장수했답니다. 물론 우리한테 먹으라고 권하진 않지만 그만큼 자신의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바세린의 정체와 역사를 살펴보니 단순한 저가보습제가 아니라 피부 장벽 회복과 상처 보호에 특화된 의료 기반 제품이라는 게 이제 좀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이런 뛰어난 보호막 기능이 왜 주름 개선과 노화 방지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 이유를 다음 파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이 주름에 효과 있는 진짜 이유. 바세린을 바르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주름이 옅어진다는 말, 과장일까요? 아니면 진실일까요? 그 핵심은 보습의 정의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보습이란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 많은 분들이 보습은 수분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습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수분제는 피부의 수분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피막제는 피부 표면의 막을 형성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세린은 두 번째, 피막제에 해당됩니다. 즉, 수분을 새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피부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꽉 잠가주는 역할이죠. 왜 노화된 피부에 바세린이 더 중요할까? 나이가 들면 피부 속 수분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기죠. 피부 장벽 약화, 외부 자극에 민감, 유연성 감소로 인한 잔주름 발생, 수분 부족으로 각질층이 무너져 버려 거칠어진 피부결로 변화. 이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수분 크림을 발라도 수분이 날아가 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수분을 잡아두는 기술, 바로 그 역할을 바세린이 해내는 겁니다. 실제 피부 변화 사례. 한 연구에 따르면 바세린을 수분제 위에 얇게 덮었을 때 피부 수분 손실량이 98%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임상 실험에서는 2주간 밤마다 수분 앰플과 함께 바세린 조합을 사용한 그룹에서 눈가 주름이 평균 15% 감소, 피부 탄력도는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약, 바세린은 이런 원리로 주름을 펴보이게 한다. 피부 속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음, 피부 유연성을 회복시킴, 각질 탈락이 균형 있게 일어나 매끈한 피부결 형성, 결과적으로 주름이 덜 보이고 피부가 탄력 있어 보이는 효과. 근데 바세린만 발랐을 땐 오히려 번들거리던데요? 맞습니다. 바세린은 단독 사용 시 효과가 떨어지고 심하면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조합입니다. 어떤 제품과 어떻게 함께 써야 이 놀라운 효과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꿀조합 설명 들어갑니다. 이 조합을 쓰는 순간 바세린의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바세린만 발라도 괜찮던데?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말합니다. 기름지기만 하고 효과는 모르겠던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빈 컵에 뚜껑만 덮으면 물은 생기지 않죠.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할 건 바세린과 함께 쓰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조합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히알루론산 또는 글리세린이 들어간 수분제. 히알루론산은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기고 글리세린은 피부 깊은 곳에 수분을 머금게 합니다. 이 수분제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덮어주면 수분을 넣고 그걸 가둬주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실제 후기에서도 예전엔 수분 크림만 바르면 금방 말랐는데 바세린을 덮어주니까 하루 종일 촉촉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잔주름이 많거나 눈가가 쉽게 건조해지는 분들에겐 이 조합이 가성비 최고입니다. 두 번째로는 레티놀 제품입니다. 레티놀은 피부 재생을 촉진해서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강력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피부 자극이 강하다는 것이죠. 이때 바세린을 함께 사용하면 자극은 줄이고
보습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천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레티놀 크림을 소량 바르고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바릅니다. 이렇게 하면 레티놀의 효과는 살리면서 자극은 완화되고 피부 장벽은 보호되는 완벽한 균형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나이아신아마이드. 이 성분은 피부톤 개선, 피지 조절, 홍조 완화에 좋습니다. 특히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에 추천되는 성분이죠. 지성 피부는 자칫 바세린만 쓰면 피지까지 가둬버려 트러블이 생기기 쉬운데 나이아신아마이드와 함께 쓰면 피지 밸런스를 맞춰주고 진정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피부 타입은 얼굴 전체보다는 국소 부위에만 사용하는 걸 권장드려요. 입술 주변, 코 옆처럼 건조하지만 민감한 부위에 소량만 사용해보세요. 네 번째로는 달팽이 점액 추출물입니다. 고농축 달팽이 점액은 피부 재생, 진정, 탄력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병원에서도 자극받은 피부를 회복할 때 이 성분이 많이 쓰이죠. 달팽이 점액 성분이 들어간 크림이나 앰플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살짝만 덧바르면 수분, 재생, 보호까지 3중 케어가 가능합니다. 이 네 가지 조합은 바세린을 단순한 립밤이 아니라 명품 주름 개선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진짜 핵심입니다. 단돈 2,000원이지만 조합만 제대로 해도 20만원짜리 크림 못지않은 효과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바세린의 사용법이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바세린, 얼굴만 쓰기엔 아까운 이유.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입술 건조할 때만 쓰는 제품 또는 화장 전엔 절대 못 바르는 번들거림 유발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바세린은 사용 부위에 따라 완전히 다른 효과를 냅니다. 지금부터는 피부과 전문의들이 추천하는 바세린 활용 부위 탑3와 사용 시 주의할 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목주름 관리에 바세린을 써보세요. 우리가 매일 얼굴은 신경 쓰지만 목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목은 피부가 얇고 주름이 한번 생기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중요하죠.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샤워 후 수분크림 또는 앰플을 얇게 바릅니다. 그 위에 바세린을 넓게 펴발라 보호막 형성하는 거예요. 잠자기 전 매일 반복하면 목 피부의 보습과 탄력, 주름 방지, 3박자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 무릎, 발꿈치 등 거칠고 갈라지는 부위. 이런 부위는 피부 두께가 두껍고 각질이 쉽게 쌓입니다. 특히 겨울철 히터 바람을 맞거나 자주 마찰이 있는 부위는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럴 땐 바세린을 얇게가 아닌 두껍게 바르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면양말이나 면장갑으로 감싸주면 밤새 수분이 유지되면서 부드러운 피부로 회복됩니다. 눈가, 그리고 입술 주변 민감한 부위엔 얇게, 아주 얇게. 이 부위는 피부가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바세린을 아이크림 대용으로 쓰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소량만 사용, 눈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아이크림과 섞어 쓰는 건 금지. 핵꿀팁으로 수분 앰플에 바세린을 밤에 살짝 덧바르면 다음날 아침 눈가가 덜 부풀고 잔주름이 덜 보인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바세린 사용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첫 번째,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라면 바세린은 유분도 함께 가둡니다. 즉, 피지가 많은 사람은 모공을 막고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해결법. 얼굴 전체에 바르지 말고 건조한 부위 입 주변, 볼 옆 등에만 국소적으로 사용. 두 번째, 아침보단 밤에 사용하세요. 아침에 바르면 메이크업 밀림, 번들거림, 외부 먼지 흡착 가능성이 많습니다. 권장 사용 시간은 저녁입니다. 샤워나 세안 후 피부가 수분을 머금은 상태에서 앰플과 바세린 조합으로 수면팩처럼 사용해보세요. 세 번째, 양 조절이 핵심입니다. 많이 바를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항상 얇게, 아주 얇게를 기억하세요. 특히 눈가, 입술, 좁쌀 트러블이 나는 부위는 소량 도포하고 나서 다음날 상태 확인 후
반복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세린 꿀팁은 저렴한 제품 하나로도 얼마나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2부에서는 할리우드 스타들이 왜 바세린을 고집했는지, 또한 바세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이유, 그 놀라운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질환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